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폼페오가 이번 주 6일이 될지 5일이 될지 그거 가봐야 합니다. 말로는 6일이라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6일 방북을 한답니다. 그 후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는데 폼페오가 북한 왜 갑니까? 일단은 가는 건 확실합니다. 갈 겁니다. 북한 쪽에 뭔가 답을 줘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 북한의 분위기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 근데 폼페오가 가서 할 얘기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이미 언론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미국과 IAEA 사찰단들이 참관하는 속에 폐기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하러 간다는 거죠. 근데 북한은 며칠 전 이용호 외무상의 유엔 연설에서 필요한 카드를 다 쏟아냈는데 느닷없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미국이 그렇게 원치 않는다면 우리 꼭 종전선언을 연연하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종전선언 대가로 미국이 말한 것처럼 핵시설이나 미사일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황당무계하다. 그래서 종전선언 연연하지 않겠다. 그럼 종전선언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미국에게 동시에 우리가 이때까지 주장한 것처럼 종전선언 해주면 핵시설 폐기 어쩌고 저쩌고 미사일 시설 폐기 등등 얘기했지만 종전선언 연연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핵시설 폐기 미사일 시설 폐기 않고는 참관이나 검정 같은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 폐기의 참관이나 검정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우리도 종전선언 너희들이 조건부로 건 게 핵시설 미사일 시설 폐기하는 장소에 미국 IAEA 전문 사찰단들이 앉아가지고 그 자리 보는 데서 폐기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가로 종전선언 해주겠다 했으니 우리 종전선언 연연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에게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에 미국이 들어오고 IAEA 사찰단이 들어와서 검정이니 사찰이라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종전선언하고 북한의 핵시설 폐기하고는 안 바꾸는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뭘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리용호 외무상 29일 유엔 연설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미국의 목을 조는 얘기로 들렸어요. 정말 영어로 말해서 desperate. 북한이 진짜로 desperate 한 것으로 보였어요. 저는 후자로 보였습니다. 온갖 카드 다 나왔습니다. 종전선언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 뜻대로 양보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 말 한마디 필요 없다. 구체적인 거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지금 더 급한 거는 종전선언이란 단어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선언이 아니고 실리적인 거다. 유엔 제재 풀어다오. 살림살이에 도움되는 정권 유지에 도움되는 대북 제재 완화를 해달라는 겁니다. 대북 제재 완화는 종전선언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김정은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 완화를 해주면 결국 북한은 영원히 핵 보유국의 위치를 더 굳혀나갈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돈줄이 풀리면 인민들에게 자기 통치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미국에게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폼페오가 평양을 가서
비핵화를 하는 협상을 한다면서 북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양보나 협조가 뭐겠어요? 종전선언도 해주고 대북 제재 완화도 해주고 북한이 요구한 것처럼 하려면 종전선언만 아니라 대북 제재 완화까지 구체적으로 더 후자에 중점을 두고 해달라는데 이거 해주고 더 이상 쓸모도 없는 고철 덩어리인 영변 핵시설,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 이거 얻는 겁니까? 이거를 협상의 성과라고 미국이 볼 것인가요? 안 한다는 거죠. 폼페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그러면 이 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쪽은 또 카드를 내밉니다. 리용호 외상이 유엔 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북한 비핵화만 요구하지 마라.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전 세계가 비핵화를 해라. 왜 북한만 비핵화를 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핵 가지고 있는데 너들은 공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냐? 다 없애라. 세계 비핵화의 정당성을 밀어붙일 겁니다. 북한의 눈으로 볼 때의 정당성. 그 의도를 유엔 연설에서 내비쳤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2006년 10월 7일 1차 핵실험을 하고 핵실험한 후에 3시간 후에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 비핵화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조선반도 비핵화, 두 번째 조선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은 핵개발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게 핵 비핵화를 요구를 하려거든 조선반도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하고 유사시에 훈련하는 핵전력 가져 들어오지 말고 해구산도 거둬라. 그러면 그리고 플러스 미국도 비핵화, 전세계 비핵화를 하면은 똑같이 북한도 그때는 비핵화 하겠다라는 걸 핵실험, 1차 핵실험하고 바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외교 성명 중에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압니까? 북한은 전세계 비핵화가 될 때까지 북한의 핵능력을 계속 키워나갈 것이다 했어요. 그 말대로 하면 전세계 비핵화 되기 전까지는 북한 핵 포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가 얻어올 수 있는 게 뭐죠? 없어요. 그럼 가는 이유는 뭡니까? 없다는 걸 빤하게 알면서 왜 가죠? 뭐 답방을 지난 8월 27일 못 간다고 갑자기 얘기했으니까 미안해서? 더 큰 거는 11월 6일 중간선거까지 북한이 제발 엉뚱한 짓 해서 이때까지 좀 중단하면서 잠잠했던 위협을 다시 한번 가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미국에게 가하지 말도록 북한을 달래고 다독여 놓기 위해서 가는 게 전부입니다. 빈말로 할 수 없겠죠. 그걸 다독이려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당신이 훌륭하다고 하고 당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시간을 가지고 당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당신에게 줄 선물을 만들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고통받는 걸 내가 안다. 인민무력부들은 절대로 핵을 없앨지 말자 하는데 그리고 노동당 상위계층들도 핵이 없애지 말자 하는데 당신이 미국과 협조하느라고 그 갈등 충분히 안다. 트럼프에게 가서 제대로 전달하겠다. 그리고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 정도로 얼르고 달래고 마사지하고 오는 게 전부일 겁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대북 제재 해제 논의는 시기상조다라는 게 압도적이에요. 이거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심지어 트럼프에게 비판적인
CNN 뉴스, 뉴욕타임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김정은과 협상을 하고 그게 무슨 성과물이라고 들고 간다면은 이것은 11월 6일 중간선거의 폭탄이 될 겁니다. 패배의 인계선이 될 겁니다. 더구나 미국 국내에서는 지금 뮬러 특검을 지명한 로젠스타인 법무부 장관을 트럼프 목을 날려버렸어요. 닉슨이 아치볼드 콕스를 특검을 목을 날리는 것처럼 아치볼드 콕스를 지명한 부장관을 해임하고 콕스를 부장관이 절대 자기는 콕스를 해임 못하겠다 하니까 콕스를 해임시키는 것처럼 탄핵의 칼끝이 자꾸 트럼프의 목 쪽에 가까워지니까 탄핵의 실질적인 무기를 손에 든 뮬러를 직접 때리는 것은 너무 눈에 보이고 뿐만 아니라 반대 목소리가 너무 강하게 자기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뮬러를 지명한 법무부 장관을 목을 쳤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10월 말에 10월 달에 이제 자리를 바꿔야 될 대법원 판사 카바노프, 트럼프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바노프를 판사로 지명을 했는데 이 청문회 중간에 뭐 고교 시절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끄러워요 아주. 이것도 트럼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국내 정치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해외 워싱턴의 분위기는 제재 완화는 지금 절대 시기상조작하는데 제재 완화를 김정은이 말하는 무슨 그럴듯한 협상의 대가로 제재 완화를 해준다라는 합의를 하고 폼페이오가 워싱턴을 돌아간다. 이건 기름에 물 붓는 거죠. 공화당 패배 기름에 불을 끄는 거죠. 기름에 물 붓는 게 아니라 불을 끄는 거죠. 트럼프가 아니라 폼페이오의 최대 성과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김정은에게 남은 것은 리용호 외무상 연설에도 본 것처럼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 말에서 미루어 보듯이 그리고 미국까지 비핵화하고 전 세계가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듯 하면서 속으로 거의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내막은 김정은이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핵개발 자금이 아니고 인민들 먹여 살리는 돈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 게 1993년 3월 12일부터입니다. 북한이 NPT 탈퇴하겠다. IAEA 인스펙션 국제원자력 협력기구가 검증하러 들어가겠다. 너희들이 아무래도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어디 훔쳐두고 있는 것 같다. 숨겨두고 있는 것 같다. 얼마만큼 생산했냐 하니까 60g 실험용으로 생산했다라는 것만 IAEA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IAEA가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가 검증해야 되겠다. 사찰하고 검증해야 되겠다 하니까 거짓말한 북한이 놀래서 우리는 NPT에서 탈퇴하겠다. 우리가 NPT 핵 비확산 협약기구의 회원국이 아니면 너희들이 IAEA가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NPT에서 탈퇴하겠다. 여기에 미국이 북한이 NPT에 탈퇴하면은 이 파급 효과가
전 세계 다른 테러 국가들까지도 혹은 NPT 회원국으로 가입해서 핵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하나의 도미노 현상이 된다고 놀랐기 때문에 미국이 성급하게 아주 급하게 북한하고 앉아서 비핵화 얘기를 하자고 시작한 것이 3월 12일부터 93년 3월 12일부터 시작된 미북 협상 결과가 제네바 합의로 나왔습니다. 그 93년 3월 12일부터 2018년 10월 3일 현재까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관여해서 딱 한 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엔 이긴 적이 없어요. 이긴 적이 언제냐? 2005년 9월 20일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유치되어 있던 김정일 비자금 2,500만 불 플러스 북한 돈 2,100만 불 합쳐서 4,600만 불이 미국 재무부에 의해서 동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카오 뱅크 자체가,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 자체가 북한 비자금줄을 대주는 은행이 거래하는 은행이거나 아니면 북한이 그 은행을 자금 세탁은행으로 쓴다고 생각해서 동결해버린 겁니다. 4,600만 불 동결되고 난 뒤에 북한이 온갖 몸부림을 다 쳤습니다. 2005년 9월 20일 동결되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2006년 10월 7일 1차 핵실험하고 2007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난리를 쳤지만 미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돈 풀어달라고 결국 그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 압력에 미국이 잠깐 놀라서 자금도 동결 풀어주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도 빼주고,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육자회담 계속 잘 돼갔고 북한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압력으로 미국에 압박을 가해보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결국 육자회담을 통해서 중국을 쑤시고 러시아를 쑤시고 제발 돈 좀 풀어달라 하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게 한 얘기가 육자회담 제대로 나아가 이 자리에 앉아 얘기하자. 그래야 우리가 너희들 편도 들어준다. 미국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한 것이 우리도 미국 말 들을 테니까 돈 풀어주고 4,600만 불 풀어주고 테러 지원국에서 지원국 리스트에서 우리를 빼주고 미국은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래, 구체적인 성의를 보이라. 너희들이 핵개발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핵리스트를 제출해요. 처음으로 북한이 제출한 핵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냉각탑 폭파하는 2008년 8월 26일 냉각탑 폭파하는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그리고 육자회담에 아주 충실하게 나옵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왜? 2005년 9월 19일 9.19 성명에서 비핵화하겠다고 해놨으니까. 비핵화하면은 주변국들이 다 돕겠다고 해놨으니까. 그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동결한, 미국의 말에 따라서 동결된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 돈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몸부림을 북한은 다 했어요. 미국에 위협도 가했지만 결국 미국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번 잠깐 미국이 이긴 거예요. 그 다음 결정적인 잘못은 테러 지원국 풀어주고 돈 내주고 유엔 제재를 더 강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돈 받아내고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빠지고 난 뒤부터는 룰루랄라
시속 500km에 날개를 달고 북한은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혼신의 노력과 모든 자금을 다 때려였어요. 그래서 핵보유국으로 등단을 한 겁니다.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기술적으로, 능력적으로. 그리고 헌법에도 핵보유국, 북한 헌법에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해뒀습니다. 지금 북한이 필요한 것은 핵을 더 개발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에요. 인민을 살리는 돈입니다. 인민을 살리는 돈을 만들어야 김정은이 자기 정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입으로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을 쓴다고 했는데, 핵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인민들이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평양의 화려한 모습 뒷면에 원래 가뭄 때문에 식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식량 유통 금지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로 치면 거의 비상계엄령에 비슷한 걸 내렸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 군량미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군량미 비축을 그 양을 제대로 못 맞춘 당 직원이, 당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인민군에게 먹는 문제까지 해결 안 해주면은 김정은 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밖에서 아무리 네가 잘한다 해도 안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작년에 김정은이 유엔 제재 때문에 숨 넘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대통령에게 비핵화하겠다고 꼬드기고, 우리 대통령 그 카드를 들고 트럼프를 꼬드기고, 그 후에 뭐 남북 정상회담이 3차 열리고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온갖 난리를 벌였지만, 북한은 문정권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핵개발 참 비핵화하겠다는 그 말 이후에 핵물질 생산 멈추지 않고 계속 원자로는 가동되어 왔습니다. 핵능력을 더 키워왔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김정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은 진짜 돈이다. 돈이 없이는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돈이다. 다시 말하면 핵과 미사일을 돈으로 바꿔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김정은 종전선언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다. 그거 필요 없고 유엔 제재 풀어주는 유엔 제재 풀어주는 숨통부터 열어달라는 겁니다. 이번 폼페이오 방북에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 구질구질하게 뭐 적당하게 빵 부스러기 같은 또 말장난, 하나는 닭 2마리가 서로 꼬리를 물고 빙빙 도는 꼴, 이 형태의 협상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뭔가 성과를 거창하게 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쇼를 할 게 아니라, 평양에 가서 워싱턴에서 했는 말과 똑같이 비핵화의 첫걸음은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미국과 IAEA 사찰단들이 참관해서 폐기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관해서 폐기하고 사찰하고, 먼저 사찰하고 참관해서 폐기하고 검증 완료까지 해달라는 것을 김정은에게 제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와야 됩니다. 김정은은 그걸 받을 가능성이 0%예요. 그렇다면 폼페이오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김정은에게 미국이 제안한 이 안을 받아줄 수 없다면은 미국은 그전과 같이
혹은 그전보다 더 가혹한 유엔 제재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유엔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김정은의 정권을 살려주는 거다.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내 정권을 살려주는 거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새겨 듣는다면은 이제 더 이상 말장난 하지 말자. 너희들이 종전선언 미국이 해주기 싫으면 그만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우리도 내키지 않는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해보다가 아니면 말고 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도 유엔 제재 완화해주는 거, 내가 방금 말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미국과 IAEA 검증단들이 들어가서 먼저 사찰하고 폐쇄하는 걸 참관하고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면 유엔 제재 풀어줄 수 없다라는 말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 이상 군더더기를 들고 가면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미국 중간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고 비핵화 진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북한 길들이기에도 도움이 안 되고 김정은이 빨리 핵을 폐기하고 경제로 부흥하는 국가로 가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 우리 착각하고 있는 이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한국 정부에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제발 빈손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얼르고 달래는 것은 폼페이오 능력입니다. 김정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송영선 미래전략연구소 이 국방문제, 국제관계, 안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더 나은 이 정부 한반도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연구소를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가입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